안녕하세요. 나는 개미다.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채널에서 댓글을 읽어보니 최근에 시장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외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요. 주요 종목들의 리뷰를 하면서 향후 주도주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시장의 최근 시황과 향후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11월 9일에 사상 최고가를 낸 후에 이 앞의 갭을 메우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신고가를 재차 돌파하기 위해서 12,000포인트 근처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11월 9일의 시가인 12,05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에 이 앞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상승폭을 비교를 하면 다우지수가 대략 5배 정도 상승하는 동안 나스닥 지수는 무려 10배 이상의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우지수가 상승할 동안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혹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앞의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섣불리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21선이 무너진다면 여기 첫 번째 갭을 메우면서 박스권의 하단인 11,000포인트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체제에 맞춘 수급적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후 미국 시장의 강력한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게 될 바이든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기업의 과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께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장대 음봉을 내었던 10월 30일 이후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까지 와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코스피 시장의 사상 최고가 돌파는 결국 국내 시장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죠. 물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이라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할 수 있지만 만약 SK하이닉스의 사상 최고가 돌파와 함께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른 업종들도 연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내외적인 단발성 악재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시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만간 국내 시장이 왜 역대급 대세 상승장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향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 2018년 6월에 이 라인인 2450포인트를 이탈한 이후 거의 2년 5개월 만인 이번 달에 이 라인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2450포인트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는 그 다음 저항선이었던 2500포인트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라 조정을 하더라도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25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2607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주요 종목들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겠지만 돌파하기 직전인 지금의 위치에서는 국내외 이슈에 따라서 조정의 폭을 예상할 수가 없으니 사상 최고가 돌파 전에는 여기 1차 지지라인인 2500포인트와 2차 지지라인인 2450포인트 근처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요. 이번 달에 외국인은 11월 4일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을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후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콜 옵션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의 폭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대규모 반기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의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수가 오르면 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올해 말과
내년까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단기 고점에 물리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정의 과정을 즐기시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 배당 시즌이 되면 시총 상위주로의 수급 쏠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코스닥의 좋은 종목들은 조정의 과정에서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시장의 무관심 속에서 주도주가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비록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속된 말로 먹을 게 많이 없는 구간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최근 조정의 폭이 깊으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연말까지는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세 상승장이 오면서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급등하고 있는 종목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 865포인트를 단기간에 돌파를 해준다면 코스닥 시장도 연말까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들의 리뷰를 하면서 향후 주도주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넥신을 보시면요. 제넥신은 2018년 5월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깨면서 11만원을 이탈한 이후에 거의 2년 2개월 만인 올해 7월 11만원을 돌파하면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의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거의 20만원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에 최근까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만원 부근에서는 과감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4개의 제약업체에 지난 3분기에만 대략 6조 원을 투자하면서 연말과 내년 코로나 백신 국내 대장주인 제넥신의 흐름도 상승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2-3년 동안의 조정 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 가격대에서 강력한 하방 지지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여기 11만원 근처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제 본 계좌에서는 최근에 여기 11만원 아래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을 보시면요. 최근 LG화학도 다시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의 조정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종가 기준 74만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연말까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연말까지는 여기 파란색 선인 60일선과 여기 녹색 선인 120일선이 만날 때까지 박스권 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수급과 함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서는 물량을 모아간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특히 LG화학의 수급을 보시면요. LG화학의 사업부 분사 발표 이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사상 최고가 돌파 후 신고가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녹십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많은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난 수요일까지 급등의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일주일간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7월, 8월에 30만원 위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강력한 저항선을 형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저점인 23만원 부근에서 이 저항선인 30만원까지 단기간에 20%가 넘는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조정은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향후 2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장중 하락 과정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다면 주가 자체는 다음 지지라인인 27만원 초중반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28만원 중후반대 가격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 강력한 저항선인 30만원을 돌파하면서 연말까지는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향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를 매수를 해서 항체 치료제 관련주들이 소외당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 워렌 버핏의 투자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까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되어 올해 말과 내년 실제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도 바이오 행사에 참석을 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관례적인 의미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이 다음 달 긴급 승인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2021년 6만 리터의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에 조기 판매 승인이 날 것이고요. 그에 따른 매출은 예상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사상 최고가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셀트리온은 향후 2가지 정도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이지 매도를 해야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의 제목에 상승장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는데요. 손실을 보는데 익숙하신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손실이 나는 게 두려워서 약간의 수익만 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63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 자금들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수의 신고가 랠리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괜히 저점에서 매도했다가 나중에 고점에서 다시 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과 셀트리온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다가올 대세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